자, 2교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87쪽. 용도 지역, 미지정 지역이라는 표현 나오죠. 중요합니다. 도관농자입니다. 첫 글자 한번 따봐야 되겠죠. 사용도 지역이라고 해요. 전 국토의 토지를 이용 쓰임새를 밝히는 거죠. 4개 용도 지역으로. 도관농자에서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용도 지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환경 보존지역 네모에 가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한다 하는 얘기는 행위제한을 세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약하게 하게 완화하겠다는 얘기예요. 강화한다는 얘기죠. 세게 하겠다는 얘기겠죠. 시게 가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전 국토의 토지가 도관농자로서 이렇게 지정이 돼야 돼요. 요게. 자, 그래서 전 국토의 토지를 요건 도시용도로 쓰겠다. 요거는 관리용도로 쓰겠다. 농림용도로 쓰겠다. 자연환경 보존 목적으로 쓰겠다. 농림용도로 쓰겠다. 도시적으로 쓰겠다. 관리적으로 쓰겠다. 뭐 농림용도로 쓰겠다 해서 다 쓰임새를 밝혔는데 이 지역이 지금 쓰임새가 안 밝혀져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토지 소유자인 땅 가지고 있는 갑은 이게 여기에 지멋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멋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자연환경 보존지역, 이게 행위제한이 가장 세거든요. 보존 목적이라는 말이, 보존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존 목적으로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는 얘기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서는 건폐율 상한치 얼마? 20, 용적률 상한치 얼마? 80, 요 정도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아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가 어떤 지문이 떴느냐? 이 지문이 떴어요. 도관농자로 용도 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안 됐어요. 미지정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는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이 지문이 뜬 거야. OX. X지. 할 수 있다. 개발행위 할 수 있다. 건축행위 할 수 있다. 어느 용도 지역에 준해서? 그렇지.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건축물을 건축행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용 아시겠죠? 요게 이제 우리 해안가 위주로 해서 미정된 이러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런 데는 이제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해서 행위제한을 세게 하겠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 자, 가로 2번 미세분 지역 갑니다. 별표. 자, 시험 문제 나오는 출제 영역입니다.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정,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면 행위제한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제한 이 말이 나왔다. 국토계획법률에. 그 말은 무슨 뜻이다? 무슨 행위제한? 건축 행위제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내용 아시겠어요? 이런 것들은 행위제한으로 해석합니다. 행위제한을 적용할 때는, 행위제한 할 때는 해당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도시지역 밑줄 2줄, 보존 녹지지역 밑줄 2줄 서로 연결합니다. 보존 목적이죠. 자, 도시지역 안에서 가장 행위제한이 센 게 녹지지역, 녹지지역 안에서도 행위제한이 가장 센 게 보존 목적이 들어가는 보존 녹지지역이에요. 내용 이해 가요? 여기에 행위제한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지역 밑줄 2줄.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이 제일 센 게 어디예요? 보존관리지역이겠죠? 보존관리지역 밑줄 2줄 서로 연결합니다. 여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 행위제한을 가장 세게 하겠다는 거야. 자, 다시 우리가 여기에서 세분되어지는 게 뭐냐면 도시지역하고 관리지역만 더 세분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세분된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분된다.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세분이 안 돼요. 그래서 도시지역도 보면 여기에서 더 세분됩니다. 세분이라는 말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우리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머리, 그 다음에 몸통, 다리에서 세분하는 거야. 이렇게 나누는 거라고. 아시겠죠? 중복 지정이 아니에요.
자, 이게 일종 전용주거적, 일종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막 중심상업적, 근린상업적, 유통상업적, 그 다음에 전용공업적 막 이렇게 나누어. 딱 나누는데 여기만 그냥 도시지역해서 이렇게 딱 나와요. 다 세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땅 가진 자는 호텔을 지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을 수 없다. 보전 녹지적 행위제한이 제일로 센 거. 그곳에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도시지역 안에서는 미세분되었다 이렇게 되어지면 보전 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건폐율 20, 용적률 80으로 해서 적용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아예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면 틀려요. 됐죠? 자, 관리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관리지역도 보면은 전부 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 생산관리 했는데 이게 쭉 뭐로 나와버리냐면 그냥 관리지역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분이 안 되고 요게 땅 가진 자는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행위제한이 제일 센 게 보전관리. 그래서 보전이 들어가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녹지적, 보전관리. 이 지역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5번.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 배제 나오죠? 자,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음의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 긋고 1, 2번 묶어놓고 별표. 이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입니다. 접도구역 적용을 안 받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는 접도구역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이번에 농지취득자격 증명이에요. 밑줄 그어놓고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된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농지취득할 때.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접도구역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도로가 있잖아요. 이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시작해서 20m예요. 20m 이내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접도구역입니다. 이게 접도구역. 언제 이게 도로가 확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또 그걸 모르니까 20m 접도구역이에요. 우리 이렇게 버스 타고 가다 보면 여기서부터는 접도구역이 적용됩니다. 이런 표지판 보신 적 있어요? 봤다 하는 거야. 그렇지. 안 봤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러면 나가 차 45인승 한 서너 대 대절해서 한번 가보자고. 심지어는 그 전봇대에다가 접도구역 이렇게 해서 뭐 쓰여 있는 경우도 있고 해요. 요게 다 적용받는 거야. 우리 고속도로 있잖아요. 선생님들 고속도로 있죠? 고속도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고속도로 포함해서 자동차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예요. 자동차 전용도로에 이 도로는 이게 경계선으로부터 50m예요. 50m. 보면은 여기에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가 없어요. 50m. 이 접도구역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뭐야 휴게소 같은 경우에도 쭉 이렇게 가다가 휴게소가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휴게소 건물이 있지. 50m를 떼고 여기에 휴게소 건물이 있고 주차장이 이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쪽으로 주차장이 있고 건물을 못 짓습니다. 이 뒤쪽으로 있죠. 내용 이해 가요? 그렇잖아. 이렇게 어디에나 이쪽에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접도구역 적용을 받는 거야. 전부 다. 자, 그런데 우리 외곽 순환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부천 정도 가다 보면 뭐 주상복합이라든지 건물이 바로 펜스 여기 방음벽 있죠. 방음벽에서 한 20-30m도 안 떨어진 것 같아요. 바로 올라와 버립니다. 접도구역 적용을 안 받아요. 도시지역에서는. 내용 이해 가요? 자, 도시지역 내에서는 접도구역 적용을 안 받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도 인도라면 여기에 땅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건축행위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 이런 내용들이에요. 다시 한번 도시지역 내에서는 접도구역 적용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농지증, 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 받아야 되죠? 근데 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고 그래요. 농지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가 상업지역이에요. 오피스텔도 있고. 그런데 여기가 바로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여기 사이에 노란필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농지, 뭐 주거지역의 농지, 상업지역의 농지가 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증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내용이요. 그런데 다만 단서 좀 봐. 또 이놈의 다만 때문에 못하겠어. 다만만 없어도 한번 해보겠는데, 다만만 없어도 25점 이상 나오는데, 이 다만 때문에 25점이 안 나와?
참. 다만 동그라미 치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저기 비하 쪽에 가다 보니까 광산구 비하 쪽에 가다 보니까 녹지지역의 농지가 있어요. 도시훈계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입니다. 자, 도시훈계 시설 사업 밑줄 그어놓고 도로, 학교, 공원 등 이렇게 한번 써놔요. 도로나 학교, 공원 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야. 그러면 개발하겠다, 묶어두겠다.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야. 녹지지역의 농지인데 묶어두겠다는 거야. 보존 목적으로. 이런데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 발급받아야 돼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용 됐어요? 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자, 오늘 나간 프린트물입니다. 오늘 나간 프린트물. 자, 4번 문제예요. 자,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4번. 1번 도관농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제한 등 건폐율 용적률 규정 적용. 이게 바로 행위제한이죠. 행위제한을 할 때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연환경 보전 중 밑줄 그어야 돼요.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번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시지역이죠. 건축물의 제한 등 행위제한이죠. 규정을 적용할 때 자연녹지지역 아니고 뭐죠? 보전 목적으로 하니까 보전 녹지지역입니다. 보전 녹지지역. 그래서 2번이 틀렸죠. 2번 틀렸어요. 자, 3번 관리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관리지역 밑줄 건축물의 제한 등 행위제한이죠. 보전관리지역 밑줄 그어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자, 4번 도시지역에 대하여는 도시지역 밑줄 그어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5번에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훈계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보전 목적이에요. 묶어두겠다 이런 내용이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대상이다. 하니까 맞죠? 맞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냐면 99쪽 가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공법은 과목의 특성상 양이 워낙 방대한 관계로 우리 선생님들 지금 이번에 처음 오신 선생님들은 아무튼 조금 더 먼저 학원에 오신 분들보다는 노력을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1순환에 했던 내용도 한번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2순환에 지금 하는 내용도 복습을 해주고 잘 따라주셔야 돼요. 좀 힘들더라도. 예, 우리가 처음 여기 학원에 발을 디딜 때는 운전면허 자격증 따는 정도로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이제 해다 보니까 이게 아니죠. 그래서 요건 우리 공인 정부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다만 자격증만 시도지사가 발급할 뿐이지 어디에서나 다 인정하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에서 공인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인이니까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일도 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건 아니다. 이것도 자, 우리가 운전면허 따듯이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 자격증을 맡겨놓았던 자격증을 찾아오는 겁니다. 시간 충분해요. 시간 충분해.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부터. 이번 주까지는 좀 워밍업 할까? 다음 주부터 할까? 다음 주부터? 조금 이제 여유를 가져도 괜찮아요. 좀 이번 주부터 뭔 일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하지 뭐. 시간 충분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안 하니까 문제지. 지금까지 열심히 안 했으면서 벌써 3월이야? 뭐 이러신 분이 있어요. 하신 분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내가 들은 적이 그런 분들. 자, 99쪽 입지규제 취소구역 갑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을 보니까 6번째 뭐가 있어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 먼저요? 계획이 먼저요? 구역이 먼저입니다. 최소 구역이 먼저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오는 거야? 그걸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야. 그죠?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어떻게 결정이 됐냐면 입안을 해서 그 다음에 결정해서 고시하는 절차로 갑니다. 입지계 최소구역이 어떻게 지정이 되지느냐? 입안에서 결정합니다. 입지계 최소구역 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 입안에서 결정됩니다. 내용 이해가요? 여기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니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자, 요거는 2015년 1월 6일부터 2019년입니다.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을 받는 일몰 규정입니다. 일몰법에 해당이 돼요. 일몰법에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뭐 선셋로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내년에 없어지죠. 그러면 내년은 이때까지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니까 10월에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에? 안 나오겠지? 안 나오겠지? 그러면 올해는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는 건 희망사항이죠? 그런데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왜? 이게 나오려면 이게 한시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안 냈거든요. 이게 나오려면 언제 나왔어야 되느냐? 2015년도에 나왔어야 되고 16년도, 17년도까지는 나왔어야 되는데 3번 안 나왔어요. 계속 만들어지고. 그러면 계속 한 15년, 16년, 17년이 적기였는데 출제, 지금은 조금 벗어났다. 조금만이.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걸 잘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법조문을 한 번 정도만 쭉 체킹을 할 건데 이해가 가요. 자, 잘 들으시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서 생긴 내용이 경제에서 어떤 말을 부르짖었냐면 기요틴 제도라는 걸 부르짖었어요. 기요틴. 기요틴 제도가 뭐냐면, 기요틴이라는 말이 단두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규제가 너무나 얽히고 설키고 해서 2중, 3중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완전히 망친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과감하게 규제를 풀자 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기요틴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에요. 활성화 차원입니다. 이게 생긴 게 바로 기요틴 제도인데,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어디에서 생긴 내용을 벤치마킹 했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의 2003년이죠. 일본의 대표적인 동경의 롭pongi 힐스입니다. 롭pongi 힐스예요. 여기하고 요코하마에 미나토, 미라이 21지구가 있어요. 이걸 벤치마킹해서 2015년 1월 6일부로 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일본에서 이게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 내용이.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하는 거야. 미나토 미라리, 우리 일본을 갔다가 여행하신 분들은 여기 롭pongi 힐스하고 미나토 미라리를 가보셨을 거예요. 그 작년에 여기에서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여기에서 사셨어요. 미나토 미라리 여기에서 뭐 거주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분이 있었어요. 광주에서. 자, 그래서 이제 그 젊으신 분들은 한 번씩 여행 간다 하면 이 지역을 들읍니다. 이 지역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항구 도시인 요게 미나토 미라이 21지구가 이게 항구예요. 항구. 이게 1970년, 이게 70년까지죠. 제조업하고 미쯔비시 조선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여기 경제를 갖다가 그 지역 경제를 창출하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80년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이제 노스가 되어지는 거죠.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요. 거기 침체되다 보니까.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이번에 든 게 러스트벨트라 그랬었죠. 그런 지역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각종 공단이 떠나게 되어지고,
제조업이 침체기를 겪고 그 다음에 조선사업이 우리나라한테 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지역이 완전히 경제가 파탄이 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시 재생할 수 있는 수복 재개발의 형태로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그 지역이 미나토 미라이 21지구가, 이게 미나토 미라이가 일본어로 미래 항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갖다가 복합시티, 다시 말해서 놀이공원도 들어오고, 지금 미나토 미라이에 가면 그 다음에 뭐 각종 미술관도 있고, 그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컴팩시티, 압축도시로서 건설이 됐는데, 이게 성공한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시로 탈바꿈이 되어집니다. 이걸 착안해서 벤치마킹한 게 우리나라의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에요. 말 그대로 입지규제를 최소한도에 그치자는 거죠. 각종 규제를 유연하게 풀자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화 현상을 갖다가 일어났던 이런 곳들이, 이것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게 되어지고 북적대는 도시로 만들자, 이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입지규제 최소구역 제도가 2015년 1월 6일에 생겨가지고 최초로 지정되는 것이 포항에 지정됩니다. 포항 동빈 내항에 97,000제곱미터 해도 수변 지역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최초로 지정돼요. 언제? 2015년 11월입니다. 이때가. 이러다가 두 번째로 지정된 것이 인천역에 지정이 되어집니다. 인천역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는데, 인천역은 2016년 7월에 지정이 돼요. 이제 제가 인천역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성장관리방안 하면 어디가 떠올라요? 성장관리방안 1순위에 셋째. 성장관리방안 어디를 떠올리자 그랬어? 세종시 복숭아밭 밀어버리고 원룸 짓는다. 그래서 세종시장이 내가 기반시설을 설치해 줄 거니까 건축물만큼은 컨트롤하겠다는 거지. 거기에 토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 따라서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이런 얘기 했었죠. 세종시 떠올려야 된다니까, 성장관리방안. 그렇지 않으면 안 풀린다니까. 뭔 말인지 모른다니까. 입지규제 최소구역 하면 어디 떠올려라? 인천역을 떠올려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잘 보십시오. 인천역사가 있는 곳이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고 땅 주인은 한국철도공사예요. 한국철도공사입니다. 철도공사. 자, 여기에 복합센터, 복합역세권 개발이거든요. 이게 1,200억이 투자됩니다. 이런 데인데 이 인천역 일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인천역을 보면 말이죠. 우리 광주역이 커요? 송정역이 커요? 송정역이 크잖아. 인천역 하면은 무슨 놈의 큰 무슨 서울역이라든지 또는 저기 부산역이라든지 동대구역이라든지 이런 데 생각하면 안 돼요. 쬐깐합니다. 어디 간역, 학교역보다는 조금 크지만, 일로역하고 거기보다는 조금 크지만, 얘를 너무 좀 그렇나? 아무튼 쬐깐해. 옛날에는 수인선이다 해서 협계 그 열차가 다니고 했던 곳이거든요. 북적됐던 곳이었어요. 근데 2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 26,900 뭐 한 73제곱미터인가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27,000제곱미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집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요걸 지정을 해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니까 여기에 각종 문화시설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또는 뭐 각종 규모가 있는 뭐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CGV 극장이라든지 숙박시설 호텔이라든지 이런 게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서 요걸 들을 수 있도록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 의해서,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죠. 계획에 의해서 자, 건물을 갖다가 말이죠. 자, 특이한 건물들이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해요. 이 지역에. 그래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면 건폐율 얼마? 60%. 그 다음에 용적률 얼마?
250, 300, 껑충 500, 250%. 이걸 적용받는 지역이거든요. 상한치. 이걸 적용을 안 받아요. 이걸 적용을 안 받고 건폐율 얼마? 90%를 적용받습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 얼마? 1000%를 적용받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냐?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나온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각종 공연장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각종 백화점이라든지 또는 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모든 시설을 갖다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이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아니, 이걸로.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 구역은 입지규제 최소 구역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받습니다.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요. 내용 이해가요? 자, 따라서 여기 보니까 이종 일반주거지에 들어올 수 없는 멋진 건물들 막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요코하마 이런 데처럼 항만처럼 이런 건물이 탄생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건축법에 가면 특별건축구역이라고 있어요. 이 특별한 건축물의 탄생을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건물이 들어온다고.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 당해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은 일몰이 되어집니다. 내년부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라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뭐에 의해서 행위제한을 적용받는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적용받아요. 내용 됐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드는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했던 곳에 이렇게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만 지정되겠다. 도시지역 외에 시골에도 지정되겠다. 에만 지정되겠지. 그걸 이해를 해야 된다고. 공동화 현상이라는 건 도시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시골의 공동화 현상이라는 말은 없어. 내용 아시겠어요? 그래서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에 딱 걸립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습니다. 가로 열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라고 써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밑줄 긋고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라고 써놓습니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써놨어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로 바꾸지 마십시오. 아시겠어요? 자, 잠깐만. 이게 이렇게 일몰 규정을 적용하면서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부칙에 있어요. 부칙에 국토기획법률 부칙에 있는데 이 부칙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018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19년 12월 31일까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교정시키면 안 됩니다. 그냥 보는 거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 아니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누가 있어? 시도의사가 있잖아요. 시도의사도 지정해. 한번 볼까요? 시도의사 지정하는 게 어느 때 그러냐? 100쪽 제일 밑에야. 100쪽 제일 밑에를 보면 동그라미 3번 시도의사 결정 이렇게 나오죠. 시도의사 네모 딱 엮고 시도의사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구나. 자, 어느 때 그러냐면 오른쪽 위에 봐요. 자, 여기만 밑줄고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면적 10% 이내에서 변경 여기만 밑줄 긋습니다. 이런 때는 시도지사가 해요. 내용 아시겠어요? 따라서 자, 잠깐. 자, 원칙 국토교통부 장관을 갖다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놓아두세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보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걸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법이 이대로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험 문제 출제는 이 법조문을 그대로 놓고 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자는 대로. 그래서 어디에서 법이 개정됐다 해서 개정할 필요가 전혀 있다 없다? 없다.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는 거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법이 바뀌었으면 제가 이걸 갖다가 교정을 해놓겠는데 안 바뀌었으니까 그대로. 예.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걸로 해서 출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로 해서 출제를 했다. 그래, 틀리게 했다면 이의 신청해서 다 맞추도록 합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예, 그대로 갑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로 보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내용 됐어요? 도시지역에서 밑줄 두 줄. 자, 도시지역에서 밑줄 두 줄 그었어요. 자, 이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해버리면 안 돼요.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 자체는 도시지역에서 있는 거니까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정비 동그라미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거점 육성 네모에 까야죠. 따라서요.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잠깐만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런 건축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다고? 이런 데는 어디가 이렇게 만들기가 좋아요? 정비사업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좋지? 또는 거점 육성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좋잖아요? 그렇단 말이지. 다시 따르세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시지역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성장관리방안.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 입지규제 최소구역. 인천역사 떠올려야 돼요. 이 그림. 이 건물이 들어옵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에. 도시지역에서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입지규제 최소구역.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자,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죠. 자, 1, 2, 3, 4, 5 묶어요. 앞에서 묶어놓고 지정대상이라고 써야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대상입니다. 지정대상은 어디에? 정비 또는 거점 육성. 이런 데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천만 일대 보니까 거기에 습지 보전지역이 있어. 그런데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런데 정비하고 거점 육성하는 지역이 아니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렇단 말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을 보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른 해버리면 틀려요. 됐어요?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도심 부도심 방향을 잡아주는 게 나오거든요. 도심 동그라미 부도심 동그라미. 생활권 중심지역 네모에 꺼놓습니다.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네모에 껐어요. 가로 열고 가로 열고 거점 육성. 이게 바로 거점 육성입니다. 거점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겁니다. 자, 2번 철도역사 터미널만 밑줄 그어요.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 수행. 자, 지역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그어요. 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에 동그라미 칩니다. 정비에 동그라미 친다. 거점 육성 정비하는 곳, 터미널 종류 이런 데 뭐를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번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 밑줄 걸었습니다. 3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죠. 하는 대중교통의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입니다. 1km 이내 동그라미 쳐요. 위치한 지역이죠. 가로 열고 제일 끝에다 거점 육성 써야죠. 자, 우리 종로 상가만 보더라도 청량리에서 수원 인천 가는 1호선과 대화에서 수서 거쳐서 오금까지 가는 3호선하고 그 다음에 명일 상일에서 시작해서 김포항 가는 5호선이 교차 들어갑니다. 이런 걸 결절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결절지로부터 1km 이내입니다. 이런 데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거점 육성이죠? 거점 육성이라고 써놓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자, 여기에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입니다. 정비 동그라미 쳐요. 정비 동그라미 칩니다. 자, 여기에는 상업지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상업지역이라면 도심 부도심이 상업지역이거든.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 별도로 기울되어 있지는 않다. 상업지역 써놓고 X. 자, 5번 갑니다. 5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밑줄. 재생이니까 이것도 가로 열고 정비지역입니다. 정비고요.
여기에서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는 지역 밑줄 수립한다니까 뭔가 막 거점 육성하고 하겠죠. 정비 거점 육성 이런 데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럼 올라간 프린트물 한번 보겠습니다. 올라간 프린트물. 자, 5번 가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보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밑줄 긋습니다.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정비 동그라미 거점 육성 네모.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정비 또는 거점 육성. 기억나요? 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자,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군 기본계획 밑줄 그어요. 이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바꾸면 안 돼요. 다른 도심 무도심 밑줄 생활권 중심 중 밑줄 그었습니다. 자, 2번 철도역사 터미널 밑줄 그어요. 자, 기반시설 중 지역 거점 역할 수행 밑줄 그어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입니다. 거점 역할, 거점 육성, 정비 이런 말 들어가면 뭘로 지정할 수 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세 번째, 3개 이상 노선이 교차 밑줄 1km 이내 밑줄 맞죠? 4번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거지역 공업지역입니다. 밑줄 상업지역 없죠? 맞습니다. 5번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지역은 보전 목적이니까 이런 데는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 못해요. 자, 수립하는 지역입니다. 수립하는 지역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원위치에서. 자, 넘어가서 100페이지를 가겠습니다.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를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수립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자, 내용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에는 밑줄 긋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밑줄 1, 2, 3, 4, 5, 6 묶어서 계획의 내용이라고 써놓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이죠. 내용입니다. 계획의 내용이에요. 자, 이걸 다 뭐 읽어볼 필요도 없는데 막 이렇게 해서 이런 건축물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이해만 좀 한번 해봅시다. 자, 1, 2번 묶어놓고 이건 건축물의 행위제한이죠. 용도나 건폐율 용적률 규모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3번의 기반시설. 자, 4번에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구단위 계획 결정. 지구단위 계획만 네모 한번 딱 엮어놓습니다. 이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의 내용으로 포함이 됩니다. 뭐 그 정도만. 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건축물이 나올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밑에 고려사항 등 뭐 읽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지정 기준 나오죠. 나와요. 1번의 지정 기준을 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네모 엮어놓습니다.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네모 엮어놓습니다.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밑줄 별표입니다. 다시 자, 밑줄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및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 부분이 중요한 내용. 별표. 이거예요. 이거. 잘 봐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 어떻게 지정되는 거냐. 이걸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이 이런 계획이 여기에 구역에 대한 이 계획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야.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니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내용 이해 가요? 따라 시험 문제가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으로 지정한다 하면 틀리는 거야. 됐어요? 주무세요? 어떻게 분위기가 어떻게 내가 하나라도 이해를 해야 내가 뭐 대답이라도 하지. 하는 쪽쪽 몰라 죽겠는데 어떻게 대답하냐. 뭐 이런 분위기요. 그래도 해봐. 하다 보면 돼. 참말로. 어이구. 그냥 여기 이제 5번째도 이제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거야. 이게 중요하다. 이 내용이니까 이걸 결정하는 거지 뭐. 그런 것이 이해하고 모자랄 것이 뭐가 있어. 자, 그 다음에 갑니다. 협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나오죠.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긋습니다. 가로 열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써놓습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라고 써놓습니다. 써놨어요. 법조문 부칙편을 보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지 이걸로 교정하자는 말은 없거든요. 바뀐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법조문은 이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로 되는 보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입니다. 10일 동그라미 치고 별표. 근무일을 기준으로 했죠. 이내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밑줄 긋습니다. 밑줄 긋어요. 자, 선생님들 여기 잘 봐요. 이 내용이거든. 결정권자가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하트 모양 2개 걸립니다. 협의 거쳐서 심의 거치죠. 자, 기억 되살려봐요. 협의 요청을 받은 자는 30일 이내 의견 제시하죠. 그죠? 결정권자한테? 도시군관리 결정권자한테? 그런데 이거는 10일이요. 그러니까 10일을 30일로 바꾸겠지. 그렇겠지? 그렇단 말이요. 네. 자, 시도의사의 결정. 시도의사가 입주규제 최소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지정 들어갈 때 뭐 요런 때는 10%다. 뭐 요 정도만 잡고 뭐 읽어볼 필요 없어요. 자, 동그라미 4번이 중요합니다. 오른쪽 위에. 자, 동그라미 4번. 나와요. 지정제한 나오죠? 별표 딱 치고. 동그라미 4번 지정제한 별표 치고.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주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과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밑줄 한번 딱 커요. 읽어도 우리가 이해 갈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이건 뭔 말인지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 에? 자, 첫 줄 타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고 있는 경우도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이 법 무슨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타법률에서 의제가 있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률에 의해서만 입주규제 최소구역과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죠. 너 지금 읽는 거냐 설명하는 거냐?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야. 읽어도 받고 설명도 해봤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생각해서 그래.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그림책 보면 도시개발법에 보니까 도시개발 구역이 나와요. 그림책 봐봐. 여기 뭔 생각하고 있어? 도시개발법에 눈사람 모양 한번 찾아봐요. 눈사람 모양 한번 찾아봤어요? 도시개발 사업에. 자, 여기 봐요. 이제 거기부터 시험에, 거기부터 이제 이번 2순환에 들어갈 거라고. 자, 이제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1순환에 했던 내용. 우리 도시개발 사업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는데 우리 판교 신도시에 이 계획관리 지역이다. 이 계획관리 지역인데, 여기에 도시개발 구역을 딱 지정했어요. 구역 지정하면 드디어 이제 제가 포크레인 형태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거 시행자가 나온다. 뭐 시국기지 소조 이면법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괜찮아요. 시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돼. 오늘부터 열심히 해요. 걱정 없다. 자, 요걸 시행자가 나와가지고 요걸 어떻게 하겠느냐 신시가지로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상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여기는 주거지역 아파트 단지 들어오고 여기는 관공서 들어오고 여기는 학교 들어오고 여기는 공원으로 조성하자 뭐 이런 그림을 제가 그렸었죠.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데 실시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집니다.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순환부터는 여기부터 이제 들어가게 될 거야. 실지포까지는 공부했나요? 실시 계획의 지구단위 계획화? 여기까지는 했어요. 자, 모든 행정계획은 들어주고 도장 찍고 오픈시키는 틀로 간다. 제가 오늘 이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요렇게 이제 가는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 할 때 이제 의견 청취도 있고 인각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오픈되는 걸 고시락 하는데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 해서 오픈이 돼버리면 실시계획이 고시돼버리면 저와 같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어서 고시된 걸로 보겠다는 결정고시에 걸립니다. 이 내용 있어요? 그림책에 있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보면 이 6가지 내용이 다 결정고시된 걸로 보는 거냐 하는 거야. 아니다. 이것만큼은 제외된다는 거야. 국토기법률에 의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다시 거쳐야 돼. 내용 이해 가요? 아이고, 느닷없이 왜 목소리가 커졌냐? 또 이런 분위기지? 이해는 하나도 안 하고 있다. 이해 못해도 돼. 소리만 꽥꽥 지르지 뭐 하나도 이해 안 간다. 이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야. 이거 봐봐. 이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저기 봤다 여기 봤다 하니까 고개가 아파? 자, 봐봐. 이게 그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야, 고개 운동하기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고개 아파 죽겠다. 왜 왔다 갔다 하냐? 또 이러면 안 되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봐봐. 계획관리적 이렇게 상업적이 되잖아요. 용도적이 바뀌는 거야.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라고. 기반시설 설치하자는 거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야. 여기에 상업지역 건물을 지멋대로 짓는 거냐? 아니야. 10층으로 근린 상업지역으로만 이렇게 해서 근린 상업업종만 들어와라 이렇게 나와. 또 제한업종은 이런 것들 장의사라든지 이런 것도 못 들어오고 딱 이렇게 준다고. 이게 다 지구단위 계획이거든. 이런 내용들이 다 뭐냐면 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전부 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로 보는 거야. 여기까지 통과한 걸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이것까지 있잖아. 근데 이거는 제외한다는 거야. 요거는 의제가 안 돼. 입주계 취소 구역만큼은. 이걸로 별도로 국토기법률에 따라야 돼. 도시개발법에서 이렇게 의제하고 뭐 이런 건 가지 않겠다는 거야, 이건. 이거 한번 공부해야 돼. 공부해서. 아직 여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그래. 우리 이것도 한번 해보자고, 이거 가서. 그래, 3순환까지 해서 막 이게 짜맞춰 지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조금 참아봐. 자, 봐요. 이제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수립기준 등 이렇게 나오죠? 입주계 최소 구역 계획의 수립기준 등 밑줄 그어놓고 기준에 동그라미 치고,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라 그랬어요, 제가? 옳지. 두 번째 줄 맨 끝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밑줄 그어놓고. 무조건 기준하면 제가 별다른 얘기가 없을 때까지는 누구라 그랬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별표 치고. 자, 입주계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밑줄 그어야지. 어디에서 행위 제한은? 입주규제 최소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밑줄 그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서 토지 이용 및 건축으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행위 제한을 적용을 안 받아. 이걸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해버린 거야, 별도로. 뭘로 하는 거냐? 따로 입지규제 취소 구획계획으로 정한다. 밑줄. 이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제가 인천역사가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막 이렇게 로pon기 일소에 들어왔던 이런 건축물이 들어온다고. 이게 그러면 2종 일반 주거지역 이건 못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거든. 근데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하는 거야. 따라서 입지규제 취소 구역에서 행위 제한은 입지규제 취소 구역 계획으로 행위 제한을 들어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그러니까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적용을 안 받는다고. 그거 이해를 해주시고, 자, 가로 5번. 입지규제 취소 구역에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라는 표현 나오죠. 적용 배제는 입지규제 취소 구역에 대하여 이 다음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와요? 1, 2, 3 묶어놓고 적용 배제 이렇게 써놓고 적용 배제. 적용을 배제하겠다. 자, 1번 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의 배치 밑줄 그어 부대시설, 복리시설 설치 기준, 대조정 기준 밑줄 쫙 그어놓고
주택단지 건설 기준 등 이렇게 써놓습니다. 주택단지 건설 기준 등 이런 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주택단지 건설 기준 등 입주기 취소 구역에서는 자 이거 봐봐. 입주기 취소 구역에서는 이 주상복합 같은 경우도 막 이런 게 들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건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101동 102동 해서 이렇게 하고 동관거리도 이렇게 하고 동관거리도 전부 다 제한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출입구 쪽에 여기에 이제 상가 배치하고 관리사무소 배치하고 어린이 놀이터도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을 다 적용해야 되는 거야. 주택법에 의해서. 근데 이런 데 어떻게 적용하냐 이 말이야. 이런 거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용에 가요? 그렇게 잡고 자 2번에 보면 부설주차장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미술작품 밑줄. 이 미술작품이 뭐냐면 이게 바닥면적 합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에요. 3,000평이죠. 이상 되는 규모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 건축물에는 미술작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특히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문화집필시설이라든지 이런데 미술작품 뭐예요? 미술작품 보신 분 있어요? 미술작품들 봤어요? 뭐예요? 뭐 가다 보면 미술작품들 많다. 그냥 합격하고 나서 이해가 간다니까. 뭐 동상 같은 것도 있고 조각상도 있고 돌멩이 하나 둥그스름한 것도 해놓은 것도 있고 하잖아요. 이게 다 미술작품이요. 그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서예 이런 거 동양화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 이마트만 가더라도 그런 거 있더라. 뭐 독서하는 사람 이렇게 뭐도 있고 그 있잖아요. 그게 미술작품이라고. 이건 미술작품이 아니야. 이렇게 막 바람 날리는 거 이렇게. 이거 있잖아. 그건 미술작품 아니라고. 이 개그까지 다 해야 되니 내가 이게 지금은 이런 개그는 내가 어디에서도 안 했다고. 이런 경우는 한번 웃어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여기 광주에서만 내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건데 이걸 안 웃어주면 어디에서 내가 웃기라 그러는 거야. 집에 가서 혼자 웃기 없기? 자 봐요. 밑에 공동심의 나와요. 입주기재 취소 구역 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렇게 나오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줄 거예요.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밑줄 문화재위원회 밑줄 여자들과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세 번째 줄 공동심의 밑줄 그 정도만이 안 읽어봐도 좋아요. 의제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의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입주기재 취소구역 네모 이걸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입니다. 특별건축구역 네모였고요. 이걸로 지정된 것으로 본답니다. 됐어요? 다시 이거 바꾸지면 안 돼요.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이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려. 내용 아시겠죠?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하면 특별한 건축물의 탄생을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입주규제 최소구역은 구획입법률에 나오고 이게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나오거든. 이게 먼저 나오니까 먼저 나왔던 것은 이걸로 본다. 해. 그냥 순서대로. 입주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걸로 본다. 바꾸지면 안 돼. 따르세요. 입지가 특별하다. 입지가 특별하다. 자 넘어가요. 9번 문제만 풀고 좀 쉬겠습니다. 9번 문제 풀죠. 국토기법령상 용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이죠. 밑줄 지정을 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야. 관리계획이죠. 자 2번을 보면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3번의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첨부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일부 지역 단위의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 계획 그죠? 요건 제가 다음 주에 자세하게 지구단위 계획은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3번이 맞고. 자, 4번은 시도의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이죠. 밑줄 그어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입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자원 보호구역 변경을 기본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자,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원칙 시도지사. 국가계획과 연계한 이 말 빠지면 틀려요. 국가계획과 연계한 시가와 조정구역의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자, 좀 쉬었다가 오른쪽 하겠습니다.